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오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보시게 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첫 경기는 클리블랜드 대 미네소타 경기입니다. 어제는 클리블랜드가 라이언을 그냥 후드로 깠습니다. 제가 라이언이 원래 피홈런 리스크가 큰 선수인데, 올 시즌에는 딱히 뭐 그런 구간이 많이 없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자마자 어제 6홈런이나 쳐맞았어요. 이것도 한국 해설이었는데, 라이언이 오늘 뭐 그냥 많이 안 좋은 날이다. 이런 얘기만 일색이었었고, 시즌마다 한 뭐 3-4경기 구간에서 홈런을 막 엄청 두드러 맞는 그런 구간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없다. 그러더니 후반기 첫 경기에서 뭐 이런 것들이 나와 버렸습니다. 일단은 라이언이라는 미네소타 에이스가 터져나간 경기고 클리블랜드는 나름대로 잘 버텼죠. 근데 오늘은 매식입니다. 이러면은 미네소타가 부담이 많이 될 거예요. 파커 매식이 지금 클리블랜드에서 방어력이 가장 좋은 선수이기도 하고 얘가 이제 살짝 뭐 미네소타 빠따 애들한테는 살짝 고전했던 것도 있긴 하던데 그런 거는 뭐 로하스도 공유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클리블랜드가 여기 있는 것처럼 지금 빠따세가 좀 안 좋은 편이었는데요. 그래서 후반기 시작하고 나서는 뭐 나쁘진 않은 것 같네. 그리고 메식이 이제 좌완인데 미네소타가 어제처럼 우완 상대로 막 원정인 경우 이런 경우에 빠따를 조금 쳤거든요. 좌완 상대로 원정일 때는 안 좋다고 하더라. 여기 있는 것만 봐도 최근에는 2경기 동안 뭐 1득점, 2득점에 그치고 그랬었습니다. 여기다가 캔드릭 로하스라면 미네소타가 오늘 좀 이제 불펜 운영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여기 이제 이후로는 뭐 신인급 선발을 올릴 수도 있다고 하던데 딱히 뭐 마이너리그의 성적이 돋보인 것도 아니고 오늘 미네소타가 마운드에서 좀 불안한 부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어제 라이언이 나왔던 것보다는 예측보다는 확연하게 좀 안 좋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클리블랜드가 일단은 맛있을 것 같기는 해. 얘네들이 사실 이 홈구장이 프로그레시브 필드가 사실 바람이 많이 분 것도 아니고 홈런이 많이 안 터지는 구장인데 어제는 클리블이 되게 잘 쳤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 뭐 그냥 라이언만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클리블랜드 빠따 분위기 좋았었고 미네소타는 그냥 분위기가 조금 이제 뭐 가라앉을 만도 한 것 같아요. 오늘은 선발도 밀리는 데다가 그냥 무난하게 클리블랜드 생각은 들기는 듭니다. 뭐 8.5 기준으로 저는 언더 생각 중이긴 하지만은 뭐 어제 같은 경기가 있었다면은 사실 언더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들지는 않고요. 그냥 뭐 기록 발로는 뭐 이렇다고 하는데 네, 사실 뭐 언더 오버는 그리 맛은 없고 그냥 클리블랜드가 무난해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대 다저스. 자, 어제도 이제 산체스랑 이제 에미 시언이었는데, 제가 산체스가 요즘에 좀 별로라는 얘기를 많이 썼어요. 근데 다저스가 산체스를 엄청 뭐 터뜨린 건 아니었어. 산체스가 그닥이긴 했는데, 에미 시언이 많이 고장이 났습니다. 필라델피아가 홈런을 되게 많이 치고 뭐 그런 날이었으니까. 트레아 터너가 홈런을 2개나 쳤는데, 또 수비에서는 실책 또한 2개가량 저질렀거든요. 뭔가 좀 양면성이 있어 보이긴 하더라. 오늘은 근데 휠러랑 로블레스키면은, 일단은 산체스 대신에 휠러 이것도 지금 저는 폼 자체는 휠러가 더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이제는 방울도 휠러가 더 좋기도 하고 얘가 지금 이제 10승 1패하고 뒀는데 올 시즌 이제 스타트가 조금 늦었잖아요. 15경기 동안 93이닝이면은 평균적으로 다 이제 6이닝 이상을 먹었다는 소리가 되기도 하고 휠러가 원래 이제 그 5이닝 이상 연속 투구를 한 53, 4경기 정도 이렇게 해서 해왔었어요. 근데 이게 전반기 막판 피츠버그 전에 끊겼었다가 이후에 신시내티든 디트로이트전 전부 다 7이닝, 6이닝 이거를 삼진을 3경기 연속으로 10개 이상씩 잡아내고 있거든요. 그만큼 요즘에 휠러의 폼은 상당히 좋다고 할 수가 있겠다. 나이도 나이인데 전혀 뭐 이렇게 막 꺾이는 모습이 없습니다. 로블레스키는 올 시즌 좀 좋은 시즌이죠. 포심이랑 슬라이더 많이 쓰는데 특히나 포심이 미저라우스키 다음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 정도라고 하더라. 공격적인 승부를 즐기는 타입인데 그렇다고 삼진이 엄청 많거나 그러진 않은데요. 어슬렉스랑 콜로라도 약한 이런 애들한테는 삼진을 11개, 9개 잘 잡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로블레스키도 꽤나 좋은 시즌은 맞는 것 같습니다. 둘 다 뭐 방어 같은 거 아주 훌륭하기도 하고 어제보다는 사실 이제 언더기 대치가 좀 더 있는 게임이긴 하거든요. 근데 뭐 여기 있는 것처럼 필라델피아도 홈일 때 좀 더 점수가 잘 나기도 하고 오늘도 바람이 이제 정방향으로 좀 많이 분다고 하던데 그러면 이 구장 자체는 홈런에 대한 리스크가 커질 만도 합니다. 둘 다 홈런을 꽤 잘 치는 팀이니까 뭐 이런 것도 걱정은 되긴 하는데요. 일단은 저는 방향 자체는 어제보다는 언더가 좀 더 맛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이 시리즈가 그냥 워낙에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너무 잘하는 팀들이야. 제가 어제 또 얘기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었죠. 필라델피아는 이런 운적인 요소, 이런 피타고리안 승률, 이런 득실에 기반을 한 피타고리안 승률보다 실제 승률이 지금 한 7승가량 더 먹었다고 합니다. 다저스는 충분히 잘하고 있는 시즌이지만은 득실에 비해서는 이제 마이너스 3승 정도로 약간 좀 불운한 면모도 있는 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다저스가 이 시리즈에서 한 번 정도는 이길 것 같기도 한데 오늘 경기도 약간 좀 그런 냄새가 나기는 해요. 이게 막 로블레스키가 휠러보다 앞선다. 그렇게 보긴 힘들긴 하고 필라델피아가 빠따 분위기가 사실 좀 별로였는데 어제는 잘 치기도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확 와닿는 거 많이는 없는데요. 저는 오늘도 그냥 승패 방향 자체는 일단 어렵고 다저스의 역배가 배당은 좀 맛있다?
어제 이제 에미시연일 때 2배가 조금 넘었는데 로블레스키 정도의 1.96이면 나쁘진 않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언더나 다저스의 역배 생각 중인데 어려운 경기라 가지고 확 욕심이 많이 나진 않습니다. 양키스 대 피츠버그, 워렌이랑 챈들러네요. 어제는 피츠버그가 브렉스턴 애쉬크래프트는 그래도 조금 하는 놈인데 양키스가 아주 뭐 개 터뜨렸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좀 뭐 수비의 아쉬움이나 이런 것들도 있긴 했지만은 그냥 피츠버그가 많이 모자랐었고요. 생각보다 피츠버그도 양키를 잘 공략하지는 못했었다. 근데 워렌 대 챈들러는 어제보다는 일단 왁구상으로도 더 이제 오바 생각이 들기는 들어요. 이게 늘 피츠버그는 일단 졸라 잘 친다고 하고 양키스는 생각보다 좀 못 쳤다. 6월달 이후로는 그런 게 있었지만은 그래도 양키스가 여러 선수들이 복귀함에 따라서 시즌 뭐 좋아질 기미도 있습니다. 넓게 봤을 때는 지금 8경기 동안 6승 2패 구간이라고 하는데 피츠버그가 어제는 저는 뭐 인터리그 승률이 뭐 2번째로 좋다던지 어제 패배가 있었음에도 지금 인터리그 승률이 2등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오늘도 피츠버그가 어느 정도는 쳐줄 것 같기는 해. 그렇다면 그냥 오바가 더 낫지 않을까? 워렌이 요즘에 득점 지원을 좀 못 받아하고 이게 순위가 좀 떨어졌어요. 근데 이 친구도 능력이 아주 뭐 좋다고는 느끼지 않습니다. 올 시즌 초반에는 3점대 초반, 2점대 막바지 막 이렇게 해주다가도 지금 4층까지 갔거든요. 저번 경기는 솔로홈런 맞고 그냥 5이닝을 잘 버텼지만은 이날도 얘가 병살타를 3개나 유도했을 정도입니다. 평소에 막 병살타 유도를 엄청 잘하는 그런 투구 스타일이 아니긴 한데 저번 경기 때는 병살타 3개가 있어가지고 그럭저럭 막은 거거든요. 출루는 쨌든 간에 좀 많았다. 그리고 챈들러도 공은 빨라요. 얘가 이제 제러드 조스랑 비슷하게 둘 다 뭐 공은 빠르고 이런 걸 있는데 제구 리스크라든지 그런 것들을 공유하는 타입이어서 저는 챈들러도 양키 상대로는 길게 못 갈 거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짧은 기간에도 충분히 좀 공략당할 만도 하다. 이런 가능성도 있는데다가 양키가 그 전날에 이 더블헤더 때문에 불펜을 많이 썼잖아요. 근데 어제도 4명이나 썼고 전부 다 연투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스티븐 크루즈라든지 이런 애들 많이 썼고 어제는 베드나를 쓰지는 않았지만은 베드나가 그 전전날에 공을 좀 많이 던졌어요. 오늘은 뭐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양키도 불펜 상태가 썩 좋지는 않다는 거. 불펜 1위 팀인데 이런 것도 생각해서 저는 그냥 뭐 9.5 기준에는 오바 같은 거 생각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피츠버그의 수비 불안도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게 저는 양키로 보고 싶긴 한데 양키도 배당이 영 맛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오바를 좀 더 우선시하고 싶은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토론토 대 템파베이, 거스먼이랑 라스무센인데 사실 거스먼은 요즘에 좀 별로죠. 저번 경우 때는 뭐 구속도 잘 나왔다. 6이닝 3실점이면은 그래도 1인분은 한 거다. 근데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제구 리스크라든지 최근에 볼넷이 좀 많이 많아졌습니다. 112이닝 동안 32개면은 그리 많은 건 아니긴 하지만 특히나 최근 들어서 좀 많아진 게 보여가지고 거스먼이 요즘에 저는 그렇게 안정적이라고 보이지는 않기는 해요. 방어율도 많이 올랐고 그리고 라스무센도 한창 잘했어요. 근데 작년에 이맘때도 전반기 때 2점대로 아주 잘하다가 근데 후반기 돼서부터는 구단 내부적으로 이닝에 대한 관리도 들어가기도 하고 성적도 조금 꼬라박았었거든요. 나 지금 최근 2경기 동안 5이닝 5실점, 2.1이닝 6실점이면은 라스무센도 조금 복잡하다. 특히나 얘가 상대를 굉장히 잘하던 양키스한테까지 쳐맞았어가지고 저는 라스무센이 조금 걱정되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토론토한테 상대 전적 같은 게 이게 홈이랑 원정 편차가 좀 있습니다. 홈에서는 8경기 동안 1.85로 굉장히 잘해왔었어요. 이 중에 대부분 경기를 선발로 많이 뛰었으니까 라스무센이 토론토한테는 꽤나 강했었는데 근데 원정을 갔을 5경기 동안 4.88로 하필이면 원정이 조금 아쉽습니다. 나는 지금 토론토가 빠따는 그리 좋지는 않다. 저는 좀 올라올 만한 팀이라고 봤지만은 템파베이의 뭐 저력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던 게 이런 것들 여지껏 토론토는 템파베이한테 특히 많이 약해왔다. 9년 동안 시리즈가 열세고 어디 경기까지 이제 지고 출발을 하다 보니까 토론토가 템파한테는 좀 약했다는 것도 보이기도 하거든요. 당장 지금 거스먼이 믿을 만한 상태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일단은 오바 같은 걸 좀 우선시하고 싶기는 해. 거스먼도 막 엄청 막 이런 솔리드한 게임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실점을 줄 것 같고 라스무센도 요즘의 폼으로는 그닥인 것 같다. 사실 지난번에 라스무센이 고전했을 때 뭐 볼넷을 많이 준 거나 이런 건 없었는데 장타라든지 연속 안타 같은 거 이런 게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 와중에서는 뭐 불운한 안타도 있었다고 합니다만은 어쨌든 좀 전반적으로 높은 공들이 많이 쳐맞았던 거 이런 것들이 좀 기억은 나는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그래도 지금 어제도 닉 마르티네즈가 시즌을 이겨줄 만큼 템파베이가 정배받은 게 납득이 가긴 하는데 그거보다는 일단 오바를 좀 더 우선시하고 싶은 게임이긴 했습니다. 보스턴 대 볼티모어, 랑의 수아레즈랑 브래디쉬입니다. 자, 어제도 보스턴이 이걸 또 어렵게 이겨가지고 14연승이나 해버렸어요. 이제 21경기 동안 19승 2패 구간으로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제도 사실 보스턴이 경기를 좀 많이 좀 내줬었죠. 제가 톨리랑 이 랑의 수아레즈
갓 복귀하기도 했고 톨리도 최근에 이닝 소화나 이런 것들이 성적이 조금 별로다. 저는 이제 보선이 어제랑 오늘이 조금 고비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어제 사실 되게 어렵게 이겼습니다. 마지막 셰프머리 나왔을 때도 사실 경기를 끝낼 마지막 공조차 잘 맞은 타구였거든요. 그게 다행히 이제 유격수 정면으로 가가지고 아웃이 되긴 했지만은 주자가 2, 3루에 있었던 만큼 끝내기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타구였었습니다. 난 그래서 보선이 위기는 위기인 것 같아. 너무 오래 이겼습니다, 얘네들. 그 가운데 뭐 다 이제 마운드 잘해주고 이런 건 있었는데 볼티모어도 충분히 이제 좀 상승세를 타고 있었잖아요. 7연승인가 그랬으니까. 어쨌든 어제도 볼티모어의 저력을 본 것 같다. 그리고 브래디시도 얼마 전에 연장 계약을 했는데 뭐 잘하는 놈이죠. 이게 보스턴이 지금 홈런을 좀 잘 치고 있는 것도 있고 브래디시도 사실 이제 보스턴한테 좀 약한 면모가 있습니다. 10경기 동안 44이닝에 피홈런이 9개나 있다고 하고 특히나 페네이파크에서는 되게 약했다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브래디시도 한창 막 좋았던 2023년 막 그 정도의 모습은 아닌데다가 좀 땅볼 유도 성향이 있기는 하지만은 이 볼티모어가 지금 어제도 또 실책이 되게 많았거든요. 4개나 질러서 볼티모어가 지금 5경기 동안 실책이 10개입니다. 이게 보스턴도 위기긴 하지만 사실 선발 맞대결로는 랑엘 수아레즈가 꿀리는 매치업도 아니기도 하고 오늘 얼마나 길게 갈지는 모르겠어요. 부상 이슈 때문에 좀 쉬다 와가지고 저는 오늘도 보스턴을 보기는 볼 텐데 워낙에 그냥 장주를 타야 되는 구간이니까 보기는 볼 텐데 오늘까지 보스턴이 이기면은 구단 이런 연승 기록 타이 기록 세우거든요. 15연승 타이 기록입니다. 그런 정도의 위치까지 올라온 건데 좀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뭔가 조합으로는 욕심내기가 애매하고 차라리 그냥 8조먹 기준에 오바 도전해볼까? 뭐 그런 생각도 들긴 했습니다. 둘 다 빠따 폼은 나쁘진 않은 시기인 것 같고 보스턴이 그냥 이거를 끝끝내 어떻게 해버리는 능력들 그런 것들이 돋보였던 것 같아요. 차라리 오바에 대한 도전 생각 조금 들고요. 보스턴은 저는 약간 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막 소니 그레이나 베넷, 얼리 이런 애들이 나올 때가 오히려 안정적이지 막 산도발이나 랑엘 수아레즈, 톨리까지 그리고 뭐 베이오도 어찌 보면 오늘 좀 길게 나올 수도 있기도 하고 수아레즈가 짧으면은 그런 거는 약간 좀 리스크가 따른다고 보는 입장이네요. 그리고 애틀랜타 대 샌디에고입니다. 레이나르도 로페즈랑 뷰러인데 저는 레이나르도 로페즈가 원래 한 3이닝 정도만 던지는 이런 롱릴리버로 잘렸었다가 선발에서 잘렸었다가 선발로 돌아오더니 한 5, 6이닝가나 잘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더니 세인트루이스와의 전반기 막바지 때 그때 이제 시작부터 3런 맞으면서 제가 애틀랜타를 믿었던 날 배신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물론 뭐 그때는 애틀랜타 빠따가 영 별로고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레이나르도 로페즈도 그렇게 막 믿음을 크게 주지는 못했었어요. 제가 이제 레이나르도 로페즈가 무난하게 버텨주면은 이후에 뭐 딜런 리나, 도드, 이글레시아스 좋은 불펜들이 나와서 막아줄 거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은 저번 경기 때는 그럴 만한 환경이 되지도 않았었습니다. 근데 일단은 상대인 뷰러가 요즘에 크게 고전하고 있거든요. 저저번 경기 때 이제 뭐 컵스한테 4이닝 9실점 맞은 거 시작으로 애리조나한테 5이닝 7실점, 토론토한테도 2이닝 4실점. 특히나 토론토에서 이제 그 뷰러랑 예세비지가 붙은 경기가 그때 이제 양팀 선발들이 엄청나게 이게 제구 문제가 많이 있었던 날이에요. 홈런도 꽤나 맞기도 하고 특히 요즘에 뷰러는 많이 좀 고장나 있다고 보입니다. 애틀랜타 빠따가 약간 문제긴 하지만 뷰러는 지금 좀 만만한 상태인 것 같다. 샌디에고도 넓게 봤을 때는 빠따가 그래도 좀 괜찮거든요. 어제도 홈런도 꽤나 치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애틀랜타 생각이 먼저 들기는 해요. 이게 둘 다 별로라면 그래도 레이나르도 로페즈가 조금 더 낫기는 하고 불펜은 양팀 다 잘하는데 상황상 애틀랜타가 조금 더 좋은 불펜을 내보낼 수 있을 것 같다. 여기 있는 것처럼 우한 상대로 홈일 때 좀 잘 친다고 해요. 어제는 좌한 상대로 홈일 때 안 좋은 OPS보다 조금 더 좋아지는 게 있다고 했는데 우한 상대로 홈일 때는 대놓고 좋습니다. 이 경우에 최근에 점수를 굉장히 잘 뽑은 편이기도 하고 6경기 평균 8.00점을 뽑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제도 애틀랜타가 가장 좋았던 22년, 23년에조차 샌디에고가 상대적으로 많이 좀 앞선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애틀랜타 첫 경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오늘은 애틀랜타를 좀 더 보고 싶은? 어제도 제가 오바를 봤었는데 이게 엘더랑 시어스였잖아요. 오늘도 뷰러면은 시어스보다도 더 안 좋은 선발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은 레이나르도 로페즈 경기는 오바 보기에는 그닥인 것 같아서 애틀랜타 빠따도 장담은 못하겠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애틀랜타 승방향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캔자시티 대 샌프란시스코 이 경기도 항상 이제 좀 기준점이 높아요. 캔자 경기가 이상하게 기준점 좀 높게 봤던데 오늘은 일단은 바람이 좀 막아주는 방향으로 분다고 합니다. 아빌라 대 말리. 아빌라도 얘도 원래는 좀 불펜 쪽으로 많이 나오다가 최근에는 선발로 한 4, 5이닝 정도 던지잖아요. 근데 늘 이제 제구 리스크 때문에 잘 막는 날도 볼넷을 한 4개씩 주는 날이 있더라. 그러다가 한 번씩 뭐 개 터지는 날도 종종 있고는 한데 그래도 그냥 얼추 1인분 해주는 경우들이 그래도 좀 있습니다. 일단은 아주 뭐 나쁘게 볼 것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가지고 있는 공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뭐 돋보이는 거 많이 없는 것 같은데 기복이 좀 심하다는 그런 유형이고 타일러 말리는 저번 경기 때 잘했더라고요. 콜로라도 상대로 홈 경기에서 7이닝 동안 1실점으로 아주 잘 막아준 바가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딱 이제
전반기 때 아주 훌륭했었는데 그러다가 부상 찾아오고 나서는 확 가라앉았잖아요. 올 시즌도 스타트가 좋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얼추 뭐 능력은 있는 친구이기는 하다. 저번 경기가 특히 좀 그런 것들을 보여줬던 것 같고 사실 그런 근데 막 잘 막아주는 경기가 많지는 않기는 합니다. 홈이랑 원정 편차도 있고 홈에서는 3.00, 원정은 8.45로 올 시즌에는 원정에서 상당히 안 좋은 편이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뭐 아빌라도 약간 그런 게 있긴 하던데 워낙에 뭐 이닝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는 않다 보니 좀 애매하고 그냥 저는 이런 것들 지금 사실 양팀 다 빠따는 켄자가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응징력도 조금 별로고 어제 아마 바비기트 주니어가 부상으로 빠졌을 거예요. 샌프란시스코도 지금 빠따는 영 별로인 시기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길래 뭐 언더 같은 거 생각이 먼저 들긴 합니다. 9.5씩이나 받았으면은 샌프가 지금 7경기 연속으로 언더라고 하던데 자, 어제도 이게 샌프가 어렵게 동점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또 이제 킬리안이 야 이거를 또 내줘버렸습니다. 둘 다 불펜이 아쉬운 거를 공유하는 팀들인지라서 불펜 때문에라도 사실 언더 보기가 빡세긴 한데 그거보다도 빠따가 더 별로인 것 같아서 저는 그래서 언더를 좀 보고 싶고요. 켄자가 정배를 받았던데 아무리 생각해도 켄자시티 정배는 쉽게는 못 가겠네. 제가 어제도 말했다시피 둘 다 좀 바닥인 애들인지라 승패는 좀 애매하고 그냥 언더를 우선 삼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미러키 대 매치입니다. 스프롯이랑 송턴인데요. 자, 일단 스프롯은 저는 미러키의 이런 로테이션 중에서는 가장 좀 이제 낮게 보는 선수긴 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이제 우드러프가 시즌아웃 판정을 받아서 미러키가 앞으로 그 이제 롱맨들도 많이 있는 팀인데 좀 더 타이트하게 과부하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스프롯이 일단 길게 못 가고 있어. 좋은 날에는 좀 긁히는 날에는 길게 가고 삼진도 잘 잡고 그러는데 그런 일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올 시즌도 뭐 홈에서 조금 더 아쉽다든지 아직은 저는 좀 모자라다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막 개서라든지 드로안 이런 애들이 나올 때가 더 믿음직스럽지 스프롯이 나오는 날은 그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내 매체는 잭 썬턴인데 이 친구는 뭐 신인급이지만은 저번 경기 7이닝 무실점으로 보스턴을 엄청 괴롭혔었습니다. 그래갖고 보스턴이 되게 좀 빡셌었는데 그전에도 필라델피아 상대로도 잘한 적이 있었었죠. 최근에 마이너리그도 그냥 뭐 그럭저럭이지만은 이상하게 올릴 때 좀 잘하더라고. 가지고 있는 공은 쿼터 같은 거 많이 쓴다. 땅볼 유도 좀 있다. 이 정도인데 안타 같은 거 많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구의 리스크 같은 것도 크지도 않은 것 같고 뭐 얘가 뭐 데이터는 부족하지만 그냥 한번 나는 썬트를 좀 좋게 보고 싶기는 하네. 일단 스프롯이 좀 별로여서 물론 양팀의 이런 상황 같은 거는 매치는 엄청 바닥이죠. 양팀의 그냥 승수차가 21승이나 납니다. 당연하게도 미러키가 좀 더 좋은 선택지인 거는 맞긴 하지만 그래도 매치가 뭐 아주 뭐 승리가 없는 팀은 아니기도 하고 한번 그냥 막 역배 같은 거 봐보고 싶기는 해요. 이거는 무지성으로 그냥 이거는 미러키를 오늘은 좀 못 믿겠다 약간 그런 느낌이고 미러키가 지금 홈발은 잘 봤거든요. 넓게 봤을 때 홈에서는 8경기 동안 7승 1패 구간 뭐 이런 거는 좋기는 하는데 나는 오늘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네. 미러키가 그리고 요즘에 좀 불펜에 좀 과부하도 있기도 해요. 아까 말했다시피 이런 롱맨들을 좀 쓸 수밖에 없다는 거 뭐 그런 것까지 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뭐 언더나 매치의 역배나 프레임 뭐 그런 거 생각 중이기는 합니다. 일단 뭐 썬턴은 그냥 뭐 잘 모르겠지만 뭐 길게 여태까지 보여준 게 많지는 않아가지고 근데 요상하게 잘 막더라고. 그것도 보통 팀들도 아니고 필라델피아랑 뭐 보스턴 이런 팀들 막아 세운 거면은 능력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냥 이건 뭐 스프롯을 못 믿어서 한번 매치의 역배나 프레임 같은 거 도전해보고 싶고 언더 같은 거 결국에는 오늘 미러키가 그리 편한 날은 아닐 거다 이런 뉘앙스입니다. 컵스 대 디트로이트 오늘 피터슨이랑 발데즈인데요. 일단 피터슨은 컵스 와가지고 석점 경기 때 되게 잘하더니 두 번째 경기 때는 세인트루이스한테 개 맞았습니다. 이날은 바람도 많이 불었는데 그 땅볼 투수인데도 이제 홈런이 하나 있었기도 했고 그냥 안타를 10개 하나 쳐맞았어요. 그래서 그냥 좀 별로였어 저번 경기 때. 근데 그러더니 다음에 볼티모어 상대로는 또 5이닝 동안 1실점 또 잘해주기도 했었습니다. 볼넷은 4개나 있었지만 위기는 적당히 넘겼던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피터슨은 넓게 봤을 때 지금 방어율 대비 본인의 개인 활약 같은 거는 그렇게까지 나쁜 친구는 아니긴 하거든요. 일단은 그래도 의심은 해봐야 되긴 한다. 그리고 발데즈도 땅볼 투수인데 오늘 일단은 리글리 필드의 바람이 어제처럼 막 전방향으로 세게 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역방향으로 막아주는 쪽으로 불거든요. 그래서 나는 둘 다 일단 발데즈도 요즘 조금 좋아지긴 했어요. 제가 저번에 어슬과의 경기 때도 이게 어슬이 원정을 너무 못 치다 보니까 발데즈가 조금 막아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7이닝 동안 삼진 9개 갖고 되게 잘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발데즈가 그 당시에 어슬은 되게 못 치긴 했었는데 그래도 올 시즌에 뭐 아주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매번 발데즈는 구속이 나와야 되는데 한창 때보다도 구속이 한 1.5메가나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 뭐 컵스도 사실 빠따가 좀 무서워 보이기도 하고 솔직히 선발들이 좀 이제 몇 년 전 같으면 아주 뭐 잘하는 애들인데 지금은 좀 그러지가 않긴 하거든요. 나는 그래서 8.5를 받았는데 좀 어려워요. 이게 디트로이트가 좀 못 쳐서 그래. 컵스는 저는 좀 잘 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디트로이트가 너무 띄엄띄엄이거든요. 그래도 어제는 조금 잘 쳤습니다. 그래서 원래 피터슨 정도면은 이거는 홈런보다는
차라리 오른쪽은 이렇게 바람이 막아준다면 홈런 리스크보다 오히려 이런 땅볼 코스 타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양팀 다 이런 것들이 좀 잘 지키긴 합니다. 컵스는 좌한 상대로 홈일 때 좀 이제 점수를 뽑았다고 하더라. 발대가 만만치 않기는 한데 이런 데이터는 좋긴 하더라고요. 좌한 상대로 강했다는 부분들 6월달 이후로. 그리고 어제 경기가 이제 연장까지 가는데 9회 말에도 젠슨이 이거를 지기 직전까지 갔거든요. 그러다가 꾸역꾸역 막아냈어. 말로 채우고 이러다가 결국에 삼진 2개 잡고 막아내긴 했는데 연장에서 보면 또 시카고 컵스의 이런 수비들이 엄청 별로였었어요.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디트로이트가 이겼는데 제가 이게 어제도 디트로이트에 대해서 약간 좀 이제 운적인 부분들 아까 말했던 이런 피타고리안 승률과 실제 이제 승수와의 괴리 차려봤을 때 디트로이트는 마이너스 7로 리그에서 가장 이렇게 한점차 패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았던 팀이기도 하고 손해를 본 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전력 대비 운이 좀 많이 안 따른 팀이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뭐 이런 것들이랑 무관하지 않은 것 같아요. 디트로이트는 후반기 때 조금 살아날 만한 팀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컵스의 상태가 사실 뭐 그렇게 엄청 나쁜 시기가 아닌지라 한창 때처럼 빠따가 별로거나 그러면 디트로이트 역배를 함부로 보겠는데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굳이 본다면은 디트로이트의 역배를 보고 그리고 오바긴 하지만 좀 쉽지 않다는 생각이 있긴 합니다. 지금 그래도 선발 왁구가 조금 점수가 날 것도 같은 그런 애들이긴 하더라고요. 오히려 잘하는 쪽이라면 저는 발데즈가 조금 더 가능성이 있다고는 봅니다. 자, 텍사스 대 화이트삭스 경기 쿠마 로커랑 슐츠인데요. 이거는 그냥 뭐 별다른 긴 생각은 안 들었어요. 그냥 무난하게 오바 가야겠다. 일단 쿠마 로커도 요즘 좋은 시기가 아닙니다. 종종 이제 제가 시즌 스타트를 그래도 다른 시즌보다는 괜찮다고 했거든요. 결국엔 그냥 또 방울이 4.40이 돼버렸네. 2승 8패에다가 그저그런 유망주로 남을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뭐 폭발적인 이런 경기라고 보이는 날도 많이 없기도 하고 피어몬도 꽤나 맞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좋게 볼 여지가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누아 슈츠는 제가 늘 유망주기는 한데 제구 리스크가 상당하다. 그리고 홈런도 적지가 않거든요. 피안타는 좀 적은 편인데 일단 제구 때문에 애들 좀 많이 채우는 느낌 그런 게 있기도 한데 7월 달부터 이제 복귀를 해가지고 그때도 이제 와서는 좀 볼넷이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가 어슬레티스가 한참 못할 때 그때 5이닝 실점으로 막아주긴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어슬은 빠따가 정말 지옥이었을 때다. 6경기 동안 원정에서 평균적으로 1점 내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슈츠도 약간 좀 그런 수혜를 본 것 같거든요. 텍사스는 지금 못 치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지금 11경기 연속으로 오바 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8.5 기준으로도 그렇더라고요. 좀 더 넓게 잡으면 한 14경기인가? 그 기간 동안 13번 중에 한 번만 이렇게 언더였나 그랬었고, 텍사스가 지금 뭐 지들이 쳐맞든 지들이 잘 치든 오바 보기가 좋더라고요. 특히나 좌한 상대로 홈일 때, 좌한일 때도 좋은데 홈일 때는 더 잘 친다고 하더라. 보니까 점수를 또 심심치 않게 많이 뽑았어요. 5연승 중이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기록상으로는 텍사스의 승리나 뭐 오바 같은 것들을 볼만은 한데 텍사스가 이게 맞대결도 원래 화상한테 엄청 강했거든요. 홈에서는 10연승 중이다. 근데 어제 이런 것들이 깨지다 보니까 디그롬이었는데도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무래도 화싹 상대로 10연승 했던 건 전부 화싹이 100패 시즌이었던 그때 이제 3년간 기록을 했던 거다 보니 올 시즌 좀 상황이 많이 다른 것 같고 저는 오늘도 그냥 오바가 좀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승패도 사실 로컬을 못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딱히 뭐 텍사스를 이런 거 앞서서 보고 싶지는 않고 그냥 오바가 좀 더 마음은 편한 것 같습니다. 휴스턴 대 마이애미 이마이 타치야랑 타일러 필립스입니다. 자, 필립스도 일단은 불펜으로 나올 때는 괜찮았는데 불펜으로 나올 때는 1.4인가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엔 선발로 이렇게 알바를 많이 뛰면서 3.48까지 갔습니다. 얼마 전에 클리블랜드와의 경기 때는 초반부터 좀 이제 제구난조라든지 좀 맞기도 해가지고 그래갖고 그냥 뭐 짧게만 갔더라고요. 글쎄. 필립스도 지금 이제 전반기 막바지부터는 선발로서는 약간 좀 쓰임새가 떨어진 그런 면모가 있는 것 같고 홈에서는 1.4에 원정 6.53으로 원정일 때 특히 더 고전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마이 타치야도 요즘에 좀 이제 등판을 3번 거르고 막 그랬었는데 그냥 뭐 늘 재구 이슈라든지 좋을 때는 너무 좋지만 안 좋을 때는 한없이 안 좋다. 이런 것들이 극명하다 보니까 저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이마이 타치야는 공은 살아있을 때가 있는데 그런 날들이 기복 없이 찾아오지는 않더라. 제가 어제도 양팀 다 최근의 폼이 아주 엉망이라고 했었는데 그런 기록은 이제 마이애미가 조금 더 안 좋게 됐습니다. 이제는 7연패째죠. 6월부터 해가지고는 리그에서 가장 승률이 좋은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좀 7연패 때문에 평범해졌고 원정이라면 더더욱 좋게 볼 게 없다. 홈에서는 31승 20패인데 원정에서는 21승 29패로 원정이랑 홈의 이런 그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지면은 원정일 때 마이너스 19인 셈이에요. 그래서 그냥 마이애미가 원정이면 저는 좋게 볼 게 없다고 보고 어제 휴스턴이 뭐 홈런도 조금 친다든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가지고 불펜도 조금 나은 부분도 있고요. 본다면 오바라든지 휴스턴 승리 그 정도만 보고 싶습니다.
콜로라도 대 워싱턴, 로렌젠이랑 미콜라스인데요. 솔직히 그냥 딱 이름만 봤을 때 로렌젠은 뭐 리그에서 가장 많은 피안타를 기록을 하고 있고 미콜라스도 그냥 아시다시피 별로예요. 얘가 오프너를 쓸 때가 그나마 낫다고는 합니다만은 오프너를 쓰고 나서도 그냥 좀 안 좋은 경기도 몇 번 있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포스필드 갔을 때 엄청 안 좋았다고 합니다. 5경기 동안 이닝도 많이 못 먹었고 12.76이면 매우 심각한 거죠. 홈런도 9개나 맞았다. 그냥 미콜라스가 올 시즌도 그냥 뭐 개많은 시즌입니다. 그나마 이제 오프너를 썼을 때가 좀 더 낫다고는 하지만은 별로 같아요. 오히려 로렌젠이 최근에 대여섯 경기가량 오히려 좀 회복세가 약간 있거든요. 그전보다는 피안타가 조금 줄어들었다든지 막 엄청 개쳐 맞는 날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줄었어요. 그 가운데서도 이제 홈일 때는 매번 고전을 했다거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일단은 저는 어제보다 오바는 좀 더 마음에 들어요. 이게 양팀 다 생각보다 워싱턴이 빠따가 조금 별로다?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콜로라도도 홈인데도 힘을 못 쓰더라. 약간 그런 게 있긴 한데 저는 일단 오바 생각을 먼저 하고 있긴 합니다. 둘 다 이렇게 12.5시간의 기준점으로는 좀 언더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이 정도 선발 바꾸면은 오바를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는 둘 중에 좀 더 호투할 가능성은 오히려 로렌젠이 있다고 보긴 하거든요. 그러자니 또 이제 빠따도 사실 워싱턴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서 이런 것들 때문에 애매하기는 하고 저는 방향하체는 오바, 콜로가 정배인 건 아시지만은 그래도 콜로라도를 한번 생각은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사랑 세인트루이스인데요. 우레냐랑 리버라 토레네요. 자, 우레냐도 얘도 이제 전반기 때 엄청 났었죠. 신인 선수인데 땅볼 요도 비유 같은 거 바탕으로 제구 리스크가 늘 있지만 우거우거 잘 맞아주더라. 어쨌든 막 잘 막아주더라 이런 게 있었는데 저번에 어슬전에서 아마 4.1이닝 동안 7실점 이때 한번 그 코스성 타구들 바비타가 엄청 많이 나온 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더니 다음 경기도 시애틀한테 5.2이닝 실점, 텍사스한테 4이닝 무실점. 직전 경기 텍사스전도 구속이 평소보다 안 나오고 또 이제 제구 리스크가 또 발발을 했어요. 볼넷이 5개나 있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커리어 선발 81 1.1이닝 동안 볼넷이 46개나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피안타는 62개, 피홈런 5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피안타 억제력이나 홈런 억제력은 좋은데 제구 리스크가 매우 크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길게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레냐가 일단은 좀 의심이 들기는 하고 그리고 내구성 이슈도 있는 것 같고 리버라 토레는 사실 좀 안 좋은 시즌이었다가 직전 경기 애틀랜타에서는 6이닝 무실점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레이나드 로페즈랑 리버라 토레가 붙은 날에 리버라 토레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때 애틀랜타를 조금 좋게 봤었는데 그날 한번 잘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또 애틀랜타 빠따가 별로였었고 그리고 지금 천사도 마침 빠따가 좀 별로죠. 얘네들은 홈일 때 홈런을 많이 못 친다던가 이런 얘기도 제가 많이 들었고 세인트루이스는 오히려 원정일 때 빠따 같은 게 살아난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전혀 뭐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가 않았습니다. 당장 어제 경기도 세인트루이스가 엄청 빈타였잖아요. 천사도 홈런이 하나 있었지만은 뭐 6안타에 그쳤고 그냥 천사가 지금 빠따가 좀 안 좋은 시기예요. 단순하게 봐도 양팀의 승수차는 뭐 11승이나 난다. 제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어제도 세인트루이스의 뭐 역배를 보겠다 이랬는데 결국엔 이거를 그르쳤던 거는 또 세인트루이스의 마무리 오브라이언이 또 문제가 많았던지라서 그런 부분에서 걱정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일단 9.5시기가 되는 거는 언더 생각이 먼저 들어요. 우레냐는 그래도 얼추 막아. 근데 리버라 토레가 리스크인데 어쨌든 직전 경기 때 잘했고 천사가 지금 그렇게는 안 좋은 시기라면은 뭐 이런 것들 좀 따라가고 싶네요. 9.5씩이나 받았으면 언더 생각이 먼저 들기는 하고 승패는 조금 안 가고 싶습니다. 저는 세인트루이스를 좀 더 기대하고는 있지만은 글쎄요 배당이나 이런 것들이 딱히 뭐 맛있게 다가오지도 않아서 애리조나 대 어슬렉스 경기 오늘 콜 드레이크 이 친구가 아마 선발로 나올 수 있다고 하고 그리고 잭 퍼킨스입니다. 제가 어제도 얘기를 했던 게 어슬렉스가 좌한 상대로 원정인 경우에는 뒤지게 못 친다. 그 전까지 이 어제 경기 5점 냈잖아요. 근데 일단은 브레시라는 친구가 생각보다는 길게 갔어. 그러면서도 엄청 뭐 잘한 건 아니었는데 어슬레스가 후반부에 애리조나의 수비가 많이 흔들릴 때 불펜 구간에서 점수를 좀 낸 게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좌한 상대로 원정일 때 점수를 엄청 못 뽑았다. 어슬은 원정일 때 굉장히 저조했었다.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됐었는데 근데 어제는 이제 아무래도 브레시라는 친구가 좀 신인급이고 좌한 투수로서 뭔가 좀 보여준 게 많이 없다 보니까 그래갖고 제가 좀 애매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더니 이 경기를 어슬이 이겨버렸네. 원정에서 지금 엄청 안 좋았는데 그러다가 오늘 또 이제 콜 드레이크라는 또 만만한 선수가 또 나옵니다. 그 전까지 어슬레스가 원정에서 8연패를 박다가 이거를 또 뒤집어냈다는 거. 안타도 15개나 쳤다는 거. 안 그래도 지금 뭐 커츠라든지 젤로프 이런 애들이 없는 와중에서도 잘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오늘도 어제처럼 이런 것들을 써먹기는 어렵게 됐다. 그냥 이 친구를 못 미는 것도 있고요. 최근에 마이너리그에서도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리그 자체가 PCL이라 가지고 고전하는 건 이해는 되는데 이게 보니까 이닝 대비 볼넷이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내일도 어슬이 꽤나 기회를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는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안 먹힐 가능성이 또 있겠다. 제가 어제도 이런 것들을 기록상으로는 너무 좋은데 애리조나의 좌한 선발이 이런 것들을 좀 써먹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좀 의문을 제기를 했는데 오늘도 비슷해요. 차라리 그냥 나는 어슬 생각이 먼저 들기는 하더라고.
배당도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사실 잭퍼키스도 못 믿어. 만약에 뭐 긴이라던가 좀 괜찮은 이런 게이지 점프 이런 애들이 나오면은 어드레스를 좀 한번 받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어가지고 아마 패스하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굳이 따지자면서 어슬의 역배 못 볼 건 없다. 약간 그런 마인드네요. 자, 마지막으로 시애틀 대 신시내티입니다. 카스티오랑 체이스 번즈고요. 카스티오는 지금 방울도 그렇고 올 시즌 굉장히 실망스러운 시즌이죠. 여태까지 몇 년 동안 맨날 막 3점대를 기록을 많이 했는데 야, 올 시즌 3점대 갈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까지 드는 시즌입니다. 이닝도 많이 못 먹어. 뭐 제구 리스크 같은 건 딱히 없지만은 너무 안타를 많이 맞는다든지 정상적인 선발로서의 기능을 잘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카스티오는 조금 이제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상대가 또 체이스 번즈잖아요. 얼마 전에 체이스 번즈가 대박 연장 계약을 했거든요. 일단 방울이 2.54 정도로 11승 1패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게 체이스 번즈 경기 때 팀은 14승 4패로 승률이 매우 좋다. 신시내티가 엄청 처박은 팀인데 그런데도 번즈 경기 때는 잘 이기거든요. 번즈 개인으로도 활약이 좋기도 하고. 근데 요즘에 번즈는 사실 약간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저 이런 것들 좀 보고 싶긴 해요. 다 번즈의 최근 이제 한 8경기 정도와 그 전에 10경기 시즌 초반에도 한번 쳐맞은 적이 있었는데 시즌 초반에 방울이 1.83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8경기 동안 방울이 3.50 약간 올랐죠. 좀 막 실망스럽거나 그런 건 아니긴 한데 요즘에는 이닝이라든지 실적이 조금 모자랍니다. 근데 보면은 한창 잘했을 때랑 요즘에랑 FIP는 그냥 거의 비슷해요. 본인의 개인적인 활약 자체는 그리 나쁘지 않았다. 이런 거는 있기는 하거든요. 홈런 같은 거 숫자라든지 뭐 볼넷이라든지 뭐 삼진 개수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해가지고 번즈가 딱히 뭐 크게 잘못한 건 없는데 그냥 아쉬운 거는 최근 들어서 그래도 바비비 좀 아쉬워진 거. 한창 얘가 좋았을 때는 바비비 운이 많이 따랐거든요. 제가 얘는 늘 이제 바비도 그렇고 자율 같은 게 상당히 좋다. 위기가 있는 것도 많이 넘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창 좋았을 때는 바비비 2위력이었지만은 최근에 약간 좀 방어리 오른 기간 동안에는 3위로였습니다. 운도 좀 안 따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번즈가 요즘에는 솔직히 조금 저는 우려스러워요. 저는 매번 예경기 때마다 이 새끼 터질 때가 된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도 근데 엄청 막 내려놓는 경기가 많이 없습니다. 개 터져가지고 패배를 견인한다 이런 경기가 많이 없어요. 그냥 번즈를 좀 믿어야 되는가 싶어. 저 한편으로는 조금 걱정스러운데 번즈가 근근히 잘 막죠. 오늘은 선발 차이는 사실 번즈가 좀 앞선다고 봐야 될 것 같아. 일단 얘 경기 때 신시내티가 잘 안 집니다. 잘 이기잖아요. 그래서 나는 좀 문제 같은데 빠따적으로는 어제는 좀 시애틀이 쳤죠. 특히나 이제 선발 구간 끝나고 나서부터 딱 이제 에버시 내려간 뒤부터 불펜을 되게 공략했던 거니까 그래가지고 신시내티가 사실 선발로서 이렇게 분석으로는 어찌해볼 도리가 없다. 불펜 쳐 맞은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저는 그냥 7.5 기준에 오바부터 일단 카시오가 의심스럽고요. 번즈도 일단 표면적으로는 요즘에 실점이 좀 있는 부분들 시애틀도 빠따가 바닥이었다가 최근에는 좀 이제 살아난 것들 그리고 그렇다고 신시내티가 엄청 못 치지도 않거든요. 어제 경기나 뭐 그 전에 조금 이제 부진할 때가 있었을 뿐이지. 그래서 나는 그냥 7.5 기준에 오바부터 번즈라 가지고 애매한데 번즈가 또 잘 막아주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7.5 기준에 오바 생각이 먼저 들기는 하더라고요.